엑스라지 섹션 5번째 섹션 보셨고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영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편의 영화를 보셨고요. 그 중에 2편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홀 만드신 현승희 감독님, 추선우 배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매열 만드신 이준혁 감독님과 신서우 배우님, 오영주 PD님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5분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영화 상영했는데 관객들에게 인사 말씀하고 또 영화 상영한 지금 2번째 상영인데요.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마인더를 연출한 hen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단편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홀에서 해리 역할 맡았던 배우 추선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영화관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열 연출한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열에서 혜진 역할을 맡은 배우 신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열 프로듀서 오영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은 거의 얘기를 안 하시고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배우 감독님들께 한마디 여쭙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간단하게 영화를 이제 보셨지만 간단하게 이 영화 연출 의도 어떻게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배우분들은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그런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혁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배열이라는 작품은 이제 제가 보통 어떤 영화의 아이디어 같은 거를 뉴스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뉴스들을 보다가 뭔가 이제 신분제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좀 인간의 어떤 등급이랄지 계급이 좀 나뉘어져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라면 좀 가장 좀 뭐랄까 서글픈 관계가 좀 부자지간이고 좀 아버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공포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뱀파이어도 나오고 피를 판다는 이제 낯선 설정인데 뱀파이어에 대해서 보통 사람의 피를 빨잖아요. 신사스럽게 피를 사는 설정인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등급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피의 등급으로 연결이 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뱀파이어로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결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지점은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영화들에서는 이제 뱀파이어들이 약간 인간을 좀 사냥하는 입장인데 이번 매열에서는 조금 그들도 약간 나름의 원칙 같은 게 있고 오히려 좀 그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좀 지키는 존재들이다. 라는 설정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뱀파이어가 인간보다 높은 계급으로 나온 영화가 있고 인간보다 하층 계급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뱀파이어가 계급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오영주 PD님은 감독님한테 시나리오를 보시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고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같이 협력을 하시는 작업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감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단편 영화에서 또 풀어볼 수 있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단편 영화인데
뭔가 장르물을 우리가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장르물로도 풀어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뭔가 프로덕션적으로도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그 기존에 보였던 뱀파이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중세 배경의 뱀파이어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뭔가 현대적으로 뱀파이어를 해석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전 재밌게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뭐 저희 뱀파이어가 좀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계급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살짝 나오는 조금 하층 계급의 뱀파이어도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층적인 뱀파이어 계급도 보여줄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서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것에서 그런 느낌을 주신 거군요. 신서우 배우님은 영화 처음에 그 뭐 시나리오도 보고 감독님도 만났을 텐데 이게 뱀파이어 얘기라 그래서 좀 무섭지는 않았었는지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뱀파이어가 원래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인간은 사냥하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피를 사는 입장이라서 그것도 조금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돈 역할 맡으신 이제 영은성천과 되게 재밌게 놀면서 그리고 또 재밌게 촬영하면서 영화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뱀파이어 뭔가 쉬는 시간 때 같이 책도 읽고 놀았는데 영화에서 좀 무섭게 나와서 조금 놀라고 너무 무서웠던 게 있었어요. 아니 감독님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대사 좀 많이 주시기로 했어요. 대사가 너무 없잖아. 신서우 배우님. 표정으로만 뱀파이어 영화들이 보통은 뭐 관람 등급이 높아서 어린이들이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전에 뱀파이어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뱀파이어 이야기만 들었지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 이제 옛날 책으로 뱀파이어 이제 처음 이제 봤고, 그리고 영화로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무서운 거를 잘 못 봐서. 네, 저도 못 봅니다. 네. 이제 뭐 재밌게 들었고요. 마인돌 감독님은 이 신기한 설정이잖아요. 어쨌든 구조는 이제 처음에 버추얼 이걸로 나오는데 구조는 영화의 장르는 이제 멜로드라마처럼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시고 쓰시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찍었던 실습 작품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제 영화 작업을 이제 해야 되고 하는데 뭔가 서로 이제 인간관계가 좀 쌓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좀 출발했던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지난 지휘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그 시나리오를 쓸 때마다 약간 좀 탈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들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이런 약간 분한 마음에 조금 시작했던 그런 기획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등장하셨군요. 네, 그래서 굳이 이 영화에 또 안타고니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투영된 교수님이 좀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영화가 그 블록버스터 영화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들도 어쨌든 누구 눈에 들어야지 제작 지원을 받든지 선생님에게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배우분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문들을 하나씩 통과하는 과정이 또 영화 제작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우 배우님은 그 처음에는 계속 대사 없이 진짜 누워만 있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출연한다고 하셨을까? 막 보면서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 시나리오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연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살면서 저 사람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저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들어가는 영화가 저한테 시나리오가 와서 이거 너무 재밌다. 제가 비록 초반에 계속 자고 있지만 제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 세 명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잘 참여를 마음 먹게 되었고, 이제 제가 아카데미 졸업영화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제 연기가 더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봤을 때는 이 영화 전체 흐름이 보여서 너무 재밌었고 제 마음을 알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세 명 안에 제가 못 있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결국 영화에 네 분이 나오는데 만난 사람은 김영옥 배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김재록 배우하고 다른 배우는 만나지도 못한 거죠. 선배님은 한 번 뵀었고 같이 했었고 예, 친구로 나왔던 배우님은 한 번도 못 뵀어요. 영화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 그 부부인데 만난 적이 없고 시사회 때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궁금한 게 그 누워 있는 장면 여러 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감독님이 누워 계세요 그리고 막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씬마다 디렉션이라든가 연기 미션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누워있는 장면을 한 번에 다 찍었고요. 이제 이 마음 안에서 세 명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저도 잠들면서 되게 뭔가 소란스럽다. 계속 침대 위에서 뒤척인다. 이런 디렉션을 받고 빨리빨리 찍었던 장면이었어요. 감독님은 그 어떤 마음으로 찍으셨습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는지 그냥 쭉 또 하셨는지. 그 이제 촬영 기간이 이틀만 찍어야 돼서 그래서 한 번에 다 찍은 거긴 한데 이제 테이크를 갈 때마다 이제 시나리오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을 판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조금 이제 표정에서 제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얘기해서 좀 테이크마다 다르게 표정 연기나 움직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인드 홀로 표현이 되는데 싱크홀이잖아요. 마당에 계속 구멍이 생기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구멍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세 명이 다 수렁에 빠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해리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해석했던 거는 이제 뭔가 마음이 허한 거를 좀 이미지화했을 때 그런 구멍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설정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채우면 채울수록 이제 구멍이 점점 생겨나는 게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서 좀 뭔가 이런 허한 걸 채워볼까라고 했는데 결국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채워야지 채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배열 감독, 이준혁 감독님은 PD님께 여쭙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처음 영화를 찍을 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중에 여기 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밤장면 다 밤장면으로 찍으셨고 또 아역이 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부분 밤장면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예산도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디님이 해주시겠어요? 싸우지 않았나요? 이거 낮에 찍으면 안 돼. 뭐 근데 뱀파이어 영화 클리셰를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클리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밤 장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게 조금 더 관객들한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밤 장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태프랑 배우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서 그분들께서 그러니까 스태프 배우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만들 수 있었던 영화라는 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네요. 오늘.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공간이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그 밤장면 촬영적인 부분은 이제 PD님과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당연히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역 배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당연히 뭐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좀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서우가 저희 그때 있었던 모든 스태프들과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알아서 잘 해준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아마 신소우 배우가 출연한 영화 드라마 중에 가장 짧은 영화가 아닐까.
그렇죠. 단편 영화 출연해 보니까 어때요? 다른 드라마나 뭐 장편 영화 찍다가 어, 드라마는 원래 16부작이라든지 12부작이라서 한 번 이제 한 회당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되게 짧은데도 단편 영화 처음 찍어보는데 되게 짧은데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짧은 영화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네. 네. 관객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20대 때 굉장히 많이 이 영화제를 보러 왔었는데 20년 만에 따라하고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매열 보고 너무 좋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이제 잘 들었고 매열에서 이제 피를 파는 그런 행위잖아요. 저는 그 보고 나서 굉장히 설정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 지금 사회 자본주의 구조 자체라고 봤어요. 그냥 지금 인물만 드라큘라 나온 거지 사실은 자본주의 유통 구조가 그런 것 같다. 피를 이렇게 파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 구조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그래도 그 드라큘라라는 그 인물 설정과의 사회에서 원하는 그 상징성이나 그거랑 피 그것도 사회에서 어떤 상징에서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셔서 만드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어떤 뱀파이어를 사실 뭐 먼저 떠올려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인간의 계급이나 등급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피 등급으로 연결이 됐고 이제 그렇다면 뭔가 이게 좀 철없는 아버지가 좀 계급의 대물림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피와 그래서 좀 뱀파이어가 좀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좀 섞여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뱀파이어도 계속 대물림이 되는 존재잖아요. 깨물면서 뭐 대물림이 되고 뱀파이어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피라는 게 하층 계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피가 좋고 계속 떠도는 사람들은 피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뭐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관객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계신 분요. 따님하고 오셨다니 제가 너무 기쁘네요. 우선 에어리랑 마인드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인드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홀 영화 보면서 이제 사실 마음이라는 게 본인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겠어요라는 거를 직접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되게 번잡한 상황들을 보고 되게 잘 그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했던 게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해리라고 하는데 중간에 본명 체리라고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혹시 이제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름의 의미는 이제 체리라는 아이로 이제 선우 배우님이 이제 그런 이름의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아까 대사에 나왔던 것처럼 은혜 해자에 이로울 리자로 개명을 한 그런 설정으로 바꿨던 건데요. 물론 체리라는 이름도 귀엽고 좋지만 이제
이 캐릭터는 이제 해리로 다시 한번 조금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 해서 저희끼리 뭔가 이름을 바꾸는 설정을 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배우니까 하나 더 여쭈면은 결국 남자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편지를 받는데 결국 받지 않고 냉정하게 편지를 돌려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나요? 본인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없었다면 저한테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왜냐면 보셨을 때 왜냐면 저는 어쨌든 이별을 마음을 먹은 거니까 그 마지막에 연기하는 거 봤을 때도 뭔가 내가 남자라면 저 여자를 잡아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기한 상태처럼 보여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고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이 안타까운 거지 저는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헤어질 생각이었고 감독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이게 실현당한 사람의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멜로 드라마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실현을 당한 걸로 일단 생각은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설정 같은 게 그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서로를 각자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완벽히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가족들도 매일 보는 사이지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나 스스로도 나를 이해하고 있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겹겹이 겹쳐서 이런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 영화를 기획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머릿속까지 들어가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각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뭐 깨달음을 얻거나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 같고요.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받기 전에 신서호 배우님께 마지막 그 장면에 그 아빠를 쳐다보면서 빤히 보잖아요.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잡히고 거기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빠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그 하셨는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아빠가 아이들 피가 A등급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거 이제 뱀파이어한테 그걸 또 줬는데 그것도 A등급이 아니라서 둘 다 이제 약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아빠한테 약간 우리 이제 어떻게 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션을 주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약간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제 마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는데 좀 놀랐습니다. 보통 그 아역 배우들하고 영화 찍고 나서 GV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못 나누거든요. 너 이런 표정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GV를 해보면은 너무 말들을 잘하고 영화에 대해서 본인만의 해석을 갖고 있어서 저희 깜짝 놀랄 때들이 있는데 신서호 배우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시겠어요? 하시고. 저는 일단 매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라고 했을 때 혹시 감독님은 이 인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혹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기본적으로는 계속 좀 그렇게 어떤 C등급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어떤 희망이라고 해도 좀 그런 걸 열어놓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그 아버지의 나이에 대한 설정이었는데요. 사실 뭔가 싱글 데디인데 뭔가 나이가 뭐 30대 40대가 아니라 이제
20대 싱글 데디다라는 설정이었던 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네, 그런 작은 희망을 열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같이 오자고 해서 와서 너무 행복하게 봤는데요. 영화 메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보면서 사실 너무 속상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신분 그런 것들이 나와서 너무 속상했고요. 그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속상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좀 더 멋지게 잘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잘 봤습니다.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좀 멋지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PD님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될지 그런 마지막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영화인이 되고 싶으신지. 일단 관객분들과 공감이 될 수 있는 영화인이 되고 싶고, 일단은 올해는 장편글을 쓰고 있지만 이제 사랑의 탄생이라는 영화의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그거부터 열심히 잘 끝내고 이제 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배역을 만나보는 영화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올 9월 말에 싱진 연극인 페스티벌에서 연극 공연을 하나 올립니다.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뭔가 이 사람 영화는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된다.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영화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부산에서 좀 작은 장편 영화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완성해서 내년에 또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감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그런 이제 멋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돈 더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욕망을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뭔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나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독립 영화도 계속하면서 서우처럼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상업 영화의 또 루트도 할 수 있는 PD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올해 초에 마무리한 장편 독립 영화가 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영화고 내년에 이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개봉하게 되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들하고 같이 오신 어머니도 계시고 딸하고 같이 오신 아버님도 계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